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돈 되는 섹터의 테마는 이데일리TV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좀 낙폭이 크게 나옵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떨어질 때 피로도가 꽤나 큽니다. 시청자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좀 힘드실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돈 되는 섹터 테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박근호 의원이 선택한 돈 되는 섹터는 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이동통신, 통신사를 좀 보자, 통신 섹터를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자, 오늘 앞서서도 제가 살짝 앵커 브리핑에 말씀드렸지만 엔트로픽이 또 갑자기 상장을 빨리 진행할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러면서 SK텔레콤이 최근에 주가도 많이 올랐는데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통신주 정도만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통신주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의 전망, 위원님. 통신주도 과거에 전혀 안 그랬던 건 아니긴 합니다만 이제 좀 AI를 좀 묻기 시작을 했죠. 네네. 이 부분이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고 어떤 업종이나 종목이든지 간에 이제 시장에서 너무 이제 노출이 안 되면 사실 그 종목이나 업종이 갖고 있는 가치가 시장에서 발현되기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이 통신주들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좀 잠잠했었죠. 그런 업종이 한두 개가 아니긴 합니다만은 떨어지든 올라가든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뉴스 플로우에 노출이 되면서 관심을 가져줘야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좋은 어떤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통신사 2분기 실적이 예상 실적이 이제 어느 정도 좀 나왔습니다. 이제 2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좋고 전분기, 1분기 대비해서도 좋다라고 일단 통계적으로는 나왔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어떤 통신사들이 이것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아니지만 이제 실적 때문에 떨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을 미연에 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제 미국 주파수 경매와 이제 5G 스탠드얼론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미국 주파수 경매로 인해서 우리나라 통신 장비주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인 적이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통신사들의 멀티플까지 영향을 미친 거다라는 이제 분석이 좀 있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미국이 이제 통신 주파수 경매를 해서 성장을 하면은 그쪽에서 부여받는 멀티플을 국내 통신사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인데 이건 좀 제가 봤을 땐 조금은 좀 오바스러운 것 같고 네. 5G 이제 스탠다드 언론 요금 관련돼서는 이제 스탠다드 언론으로 되면 기존의 LTE망을 빌려서 쓰던 거를 이제 완벽하게 5G로 이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물론 통신사들이 어떤 투자비도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좋은 게 어떤 거냐면 LTE와 지금 우리가 쓰는 5G는 가짜 5G잖아요. 이제 4G, LTE망을 빌려서 쓰는 가짜 5G인데 진짜 5G 스탠드 언론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가능해지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AI나 클라우드나 보안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한 단계 진화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통신사들도 당연히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통신주를 한번 좀 골라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실적도 탄탄하게 기본적으로 실적은 받쳐주는 게 통신주들이죠. 여기에다가 미국 주파수 경매,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AI로 이제 통신주들도 살살 엮이기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대형 통신 3사 위주로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첫 번째로 뭘 볼까요? 네, 통신사 딱 3개 있으니까 LG U+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LG자 들어가 있는 주식답게 어제 오늘 상당한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죠. 이제 고조차가 좀 너무 높은 게 좀 그렇긴 한데 일단 구광모 회장 이제 피지컬 AI 협력 방안 논의를 할 때 이제 LG U+도 이제 호명이 됐죠. 계열사 협력 방안 논의할 때 LG U+도 포함이 된다라는 이제 보도 내용이 좀 있었었는데. 삼성전자와 이제 6G 시대 라이다 센서가 없는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을 LG U+가 같이 한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신선하긴 좀 합니다. 그다음에 통신주들의 어떤 공통적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정적인 배당이랑 자사주 매입 관련돼서는 LG U+도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KT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KT는 지금 좀 다른 길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쪽 이제 SK텔레콤과 LG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KT는 혼자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쪽이 어디냐면 AI 쪽인데 KT는 좀 반대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 KT도 실질적으로 로봇과 좀 약간 연관성이 있긴 합니다만은 AI 쪽이 요즘 좀 다른 두 통신사 대비해서 좀 약간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죠. 실적으로도 좀 그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SK텔레콤, LG U+,
실적 기대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KT는 좀 약간 분위기 좀 많이 떨어졌어요. 1분기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 정도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KT가 우리가 보통 매출로 보면 SK텔레콤을 그냥 압도를 하죠. KT가 이제 매출이 한 28조 정도 되고 SK텔레콤은 17조거든요. 근데 SK텔레콤이 어떤 뭐 회원이 훨씬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KT는 이 B2B나 집 전화기 같은 경우가 워낙에 이게 생각보다는 규모가 매스가 크기 때문에 네. 매출이 상당히 큰데 KT는 지금 어디에서 지금 다른 쪽으로 외도를 하고 있냐면 지금 부동산 쪽에 굉장히 많이 좀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요? KT 말고 KT 에스테이트라는 부동산 관련 기업이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서울에만 이 KT에서 하는 호텔이 5군데나 있어요, 실질적으로. 아마 이런 들어보시면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엠베서더 들어가는 건 다 KT 계열이고, 네네. 뭐 안다즈나 강남에 있는 안다즈, 그 다음에 뭐 소피텔, 뭐 노보텔, 르 메르디앙, 명동에 있는 거 다 이 KT가 하는 거거든요. 이쪽에서 좀 약간 이 부진한 부분의 영업이익을 이제 어떤 부동산 쪽에서 많이 하려고 하는데, 기존의 통신사들의 모습과는 좀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앞선 두 통신사들과는 좀 약간 다른 부분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GU 플러스는 뭐 최근에 LG그룹주들이 전반적인 피지컬 AI와 다 엮이면서 LGU 플러스도 한번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반면에 또 KT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부동산 쪽에 약간 집중을 하고 있는 또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탑픽 종목으로 가서 뭐 3사 중에 안 나온 SK텔레콤을 봐야 되겠죠? 네, SK텔레콤 사실 저희가 이제 문제를 네. 주관식으로 풀 때와 이제 객관식으로 풀 때 느낌이 많이 다른데 객관식으로 풀 때 사실 이게 답이 정해져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물론 뭐 LG 쪽을 선택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일단 AI 데이터 센터에서 다른 통신사들과 좀 차별화된 매출을 영업이익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1분기 이제 지난 1분기 올해 26년도 1, 2, 3월 달 AI 데이터 센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90%에 육박하는 89% 급증을 했다. 사실 이제 AI 데이터 센터 가동률은 지금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GPU 기반 클라우드, 이제 네오 클라우드라고 보통 표현하는 이쪽 서비스 매출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 SK텔레콤이 한다라기보다는 SK 브로드밴드가 하는 데이터 센터라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하는 게 실질적으로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울산이랑 구로에 데이터 센터 만들고 있는데 이게 가동을 시작을 하면 SK텔레콤은 일단은 이 AI 데이터 센터만으로도 연매출이 1조 원이 넘는 플러스 알파가 생긴다라고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엄청난 부분이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단 그 SK텔레콤 이제 GTC 타이베이에서 젠슨왕이 이제 SK텔레콤을 콕 집어갖고 AI 주요 협력사로 소개를 해서 뭐 퍼포먼스가 사실 안 생길 수는 없겠죠. 그걸 앞서서 앵커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브리핑해 주신 엔트로픽 이번에 그 투자 받을 때 몇 주 투자를 이제 얼마의 투자를 받는다 그러면 전체 어떤 지분 가치가 나오잖아요. 네. 시총이 나오는데 오픈 AI보다 실질적으로 더 지금 가치를 높게 인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엔트로픽 상장에 가까워져 올수록 이제 SK텔레콤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노출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뭐 많이 오른 거는 어떤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이런 뭐 매출 대비 얼마, 옛날엔 매출이 얼마였었는데 얼마였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매출이 조금밖에 안 늘었는데 시총은 몇 배를 늘었다. 이런 거 갖고 지금 시장에서 머뭇거릴 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정리를 하고 가격적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네. 매수가는 뭐 이게 이제 매일 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현재가 전후 정도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생각보다 좀 짧게 잡았습니다. 일단 16만 원,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10만 5천 원으로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SK텔레콤 통신주 중에 탑픽으로 골라드렸습니다. 젠슨왕 CEO가 말한 것처럼 엔비디아의 파트너가 되기도 했고 이제 엔트로픽의 지분 투자 이야기가 또 다시 부각되면서 AI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SK텔레콤 탑픽 종목으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봤고요.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 테마는 뭘까요? 선택해 주신 두 번째는 바로 조선주입니다. 자, 조선이나 방산이나 원전, 뭐 한때 우리 시장을 또 끌어올리는 중요한 축을 담당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확실히 조선, 방산, 원전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완전 밀려서
관심을 약간 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 지금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네, 조선주 우리가 보통 카드를 한번 얘기를 하면 이제 네. 조선주를 봤을 때 나올 카드가 사실 다 나오긴 다 나왔습니다. 근데 네. 히든 카드가 지금 하나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좀 주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를 시장에서 이름을 불러준 게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요. 일단 현대중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주가 역사적 신고가를 쓰긴 했습니다만은 약간 뭐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 다른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만 보대로 사실 상한가 한 번 정도는 가야지 이제 어떤 고점까지 가는 상황까지 빠졌는데 일단 조선주들 올해 이제 수주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 부분 체크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수주를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제 배를 얼마나 발주를 했는지 배를 발주를 많이 해야지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이랑 경쟁을 하면서 수주를 많이 이제 할 텐데 올해 신조선이 발주가 벌써 이제 1,000척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1,000척인데 작년 동기에는 몇 척 정도 신조선이 발주가 됐냐면 작년에는 500척도 안 되는 483척인데 벌써 100% 이상 증가했죠. 이제 이 조선주들 같은 경우 중국에는 우리나라 현대중공업 정도의 규모 갖고 있는 조선사들이 10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경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보통 조선주는 이렇게 도크라고 해갖고 이제 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도크가 있는데 그게 비어 있지 않으면은 사실 함부로 수주를 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아주 오랫동안 뒤에 줄게라고 하면 수주를 할 수 있지만 발주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배를 빨리 받기 원하거든요. 근데 지금 29년도에 인도를 할 수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 조선사들은 이게 도크가 꽉 차서 수주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거를 반가워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사들은 29년도에 완성되는 배들의 도크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편이라 이 1,000척의 발주가 우리나라 이제 수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어떤 부분들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어떤 뭐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원팀으로 인한 그 캐나다 잠수함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몇 번 자면은 이제 이게 발표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선주의 어떤 히든 카드 역할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주들 오랜만에 좀 체크를 해볼까요? 종목들 어떤 거부터 볼까요? 하나오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고점에서 좀 많이 멀어져 있죠. 30% 정도 상한가 한번 나와야지 이제 정고점 부분이에요. 네. 60조 원 캐나다 이제 잠수함 이제 현대중공업이랑 원팀 꾸려서 지금 수주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독일은 이제 티센이 이걸 뭐 수주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하나오션이랑 그 현대중공업 원팀이 수주를 할 것이다. 서로 각자 나름대로 이제 유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약간 독일 쪽으로 기울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건 이제 팩트인데 이게 이제 6조 원 규모도 엄청나긴 한데 이게 유지 보수까지 들어가면 이제 거의 100조 원 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조선주의 어떤 뭐 분위기를 한번 좀 불러일으킬 만한 기자재까지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죠.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발주를 주는 입장에서 그럼 니네들은 우리들한테 뭘 해줄 건데?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어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3,800억짜리 투자 양해 각서까지 일단은 뭐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수주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7.8조 원짜리 7,800억짜리 미니 이지스함이죠. 이제 KDDX 이것도 또 현대중공업이랑 또 어떤 라이벌 관계이긴 한데 어느 쪽이 따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선주들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데 이 7.8조 원짜리 미니 이지스함 이거 이제 수주하는 쪽은 나름대로 조선주의 어떤 다운 분위기가 나오더라도 독자적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삼성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중공업 최근에 나온 수주 이슈 한번 살펴보면 일정 규모 LNG, 가스, 원유 이 운반선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패키지로 5척 수주를 했다. 이제 해운사가 발주를 하는 게 한 군데니까 이제 패키지 수주라고 얘기를 했겠죠. 이런 부분들 사실 과거에 조선주가 흐름이 좋았을 때 만약 1조 원 규모의 5척 패키지 수주를 했다 그러면 시장에서 뭐 굉장히 뭐 눈에 띄는 흐름이 좀 나왔었겠죠. 근데 지금 이런 수주와 관련된 발표가 있어도 시장에서 어떤
조선주 관련주들이 꿈쩍을 안 하는 거 보면 조선주들에 대한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좀 다운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올해 누적 총 실적 보면 27척을 올해 지금까지 수주를 해서 네. 8조 한 1,200억 정도 금액으로 된다라고 합니다. 플로팅 데이터 센터 관련된 모멘텀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대형 조선사 하나씩 봤고요. 탑픽 종목으로는 그러면 어떤 거 보세요? 자, 현대중공업 준비를 했고요. HD 현대중공업. 네. 얼마 전에 또 그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역시 주가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 좀 없었죠. VLGC, 베리라지 가스 캐리어 8척 수주 성공을 했는데 1조 4천억 원짜리인데 시장에서 거의 영향이 없었습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에 이제 엔진 수주 설명만 드렸는데 이제 데이터 센터에는 원래 엔진이 들어갑니다. 데이터 센터에 처음 엔진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 엔진이 들어가는데 기존에는 이제 비상 발전용으로 이제 남겨놨던 거고 지금 이제 상시 발전용으로 이제 투행정 엔진이 들어가는데 사행정 엔진이 들어가는 거죠. 투행정 엔진은 우리가 보통 길거리 돌아다니다 볼 수 있는 연립주택 같은 크기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넣을 수가 없죠. 좀 약간 사행정 엔진을 여러 개를 넣는 거죠. 하나가 고장나도 계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현대중공업, HD 현대중공업 힘센 엔진, 유명한 엔진이고 자체 IP이기 때문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고 이번에 이제 상시 발전용 첫 수주를 한 거죠. 이제 상승 부분이랑 이제 엔진 사업부 이제 보통 우리가 리레이팅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런 부분들 이제 특수선까지 한번 좀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조선주는 사실 분위기거든요. 이 분위기가 살아나야지만 이제 개별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이런 수주 관련된 모멘텀이 살아나는 건데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다운이긴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이제 캐나다 잠수함 원팀 수주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현대중공업도 한번 말씀드렸고요. 가격적인 전략은 현재가는 지금 많이 떨어져 있지만 약간 분할 매수 쪽으로 전략 잡으시면 될 것 같고 네.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 6만 원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HD 현대중공업까지 조선주 체크를 해봤습니다. 조선주는 지금 좋은 소식이나 모멘텀이 하나 붙어줘야 되는데 결국에 캐나다 잠수함 수주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 있을지 저희도 계속 뉴스 보고 또 방송을 저희 통해서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 엔테마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